들깨는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치매 예방 음식입니다. 또한 오메가 지방산 균형을 통해 염증을 조절해주고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항암 음식입니다. 또한 특정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최고의 대사증후군 예방 음식입니다. 또한 들깨는 건조한 눈을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눈 건강에도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들깨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함께 먹는 음식과 조리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들깨의 핵심 효능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눈 건강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들깨 음식 3가지와 오히려 암과 치매를 가속시킬 수 있는 최악의 들깨 음식 3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들깨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 성분인 알파 리놀렌산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DHA와 EPA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뇌 건강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양소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식단에서 오메가3를 너무 적게 섭취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들깨가 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즉, 들깨는 자주 많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뇌신경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까지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깨는 치매 예방을 위해 반드시 즐겨 드셔야 할 음식이 되겠습니다.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 효능입니다. 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염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관건입니다. 들깨는 이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과도하고 빈번한 염증이 세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결국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처음에는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염증을 조절한다는 것은 암 예방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중요하고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을 맞춰줄 수 있는 들깨 같은 음식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들깨의 세 번째 효능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들깨의 풍부한 오메가3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는 혈관 속의 중성지방을 줄여주고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즉, 들깨는 고혈압, 지방간,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깨는 눈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은 우리 건강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강력한 슈퍼푸드입니다. 들깨의 핵심 효능을 종합해보면 들깨는 우리 몸속 곳곳에 염증을 줄여주는 염증 삭제 음식입니다. 염증과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이를 통해 우리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까지 줄여주는 너무나 고마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들깨를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그 대표적인 음식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들깨 칼국수 같은 들깨와 함께 먹는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이렇게 먹는 들깨 음식은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요? 나쁜 음식일까요? 들깨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건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음식입니다. 들깨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칼국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고혈당 음식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자주 먹게 되면 장누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장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혈당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염증이 늘어나고 장 누수가 생겨 염증이 또 늘어나면 염증 폭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들깨랑 같이 먹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칼국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합리화 때문에 우리가 염증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깨 칼국수 같은 음식이 우리가 먹는 식단에 얼마나 많은지 꼭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깨 수제비, 들깨 막국수, 들깨 국수 이런 음식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씩 먹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식단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가끔 먹는 음식이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런 음식들만 매일 먹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깨를 익혀 먹게 되면 건강한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어려워집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열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뜨거운 요리보다는 무침 요리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들깨와 함께 먹는 밀가루 음식들은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들깨 드레싱 소스입니다. 즉 들깨를 설탕과 함께 달달한 소스로 만들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를 설탕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더 안 좋은 음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들깨가 함께 들어가더라도 설탕 음식은 설탕 음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탕이 우리 건강에 너무나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음식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지방간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실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성인 인구 절반 이상이 지방간 환자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 날 수 있겠지만 각종 뉴스나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40% 이상은 확정적이고 지금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 절반을 넘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만성염증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고기일까요? 우리나라가 부유해져서 지방이 많은 고기와 생선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결과입니다. 즉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결과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라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이 합리화, 이 생각이 이렇게 많은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대사증후군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암과 치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라도 설탕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설탕이 줄면 암과 치매도 멀어집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들깨전입니다. 그냥 들깨전이 아니라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으로 구워 먹는 들깨전입니다. 이런 들깨전은 건강에 유익한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염증이 폭발하는 염증 폭발 음식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고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본래 오메가6 지방산은 무조건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외부 독소나 바이러스,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경우에 생긴 염증은 우리 신체의 각종 시스템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 그리고 면역 시스템 교란입니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염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신체에서 가장 이상적인 오메가 지방산 비율은 1대1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율을 맞추는 것이 현대인들의 식습관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비율이 1대4 정도의 비율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4배는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율조차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으로 먹고 외식으로 먹고 심지어 집에서도 만들어 먹으니 오메가 지방산 비율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인들의 비율은 1대10에서 1대20을 상회합니다.
그러니 만성염증이신 분들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6 기름을 줄여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들깨와 들기름, 생선과 해산물로 오메가 지방산 비율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양제로 따로 챙겨 먹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줄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깨전 같은 음식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들깨전이라는 음식을 딱 한 개를 찝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부추전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계란을 구워 먹을 때에도, 치킨을 먹을 때에도 너무나 많은 오메가6 기름을 사용하여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이자는 것이죠.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기억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들깨 음식을 즐겨 먹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메가6 과다 섭취라는 식단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런 엄청난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은 우리 몸에 과도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오메가6 지방산 위주의 기름 사용을 꼭 줄여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는 기름이 있는데요. 바로 기버터와 코코넛 오일입니다. 즉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입니다.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은 가열하더라도 안정적인 지방입니다. 쉽게 산패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름으로 고열조리 음식들을 조리해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을 꼭 개선하셔서 염증을 줄이시고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과 들깨를 함께 먹어야 하는지 들깨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를 보약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들깨 시금치 무침입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는 들깨는 눈을 촉촉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눈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들깨 시금치 무침은 눈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는 눈 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여러 가지 안과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눈 건강이 나빠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염증에 있습니다. 즉, 눈 혈관 염증이 반복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노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노안이 빨리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염증에 있습니다. 잦은 염증이 눈 혈관에 상처를 내고 혈관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눈 혈관이 막히게 되면 당연히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고 침침해지고 심지어 시력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방치하면 심각한 안과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발생하는 염증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 시금치 무침이 우리 눈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들깨로 눈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시금치로 눈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공급해준다면 당연히 우리 눈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깨 시금치 무침을 만들어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기름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기름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입니다. 염증을 늘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시금치와 들깨를 챙겨 먹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해서 무침을 만드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간은 된장과 소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설탕은 염증 유발 음식입니다. 우리가 들깨 시금치 무침을 더욱 효과 있게 먹기 위해서는 이런 재료들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염증을 줄이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깨 시금치 무침을 더욱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지난 당근편에서 추천드린 당근 계란전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드신다면 눈 건강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한다면 당연히 블루베리겠죠.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까지 곁들여 드신다면 눈 영양제는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들깨 시금치 무침 그리고
그리고 당근 계란전으로 눈 건강도 지키시고 암과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깨 시금치 무침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염증 삭제 음식입니다.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들깨를 보약으로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들깨 샐러드입니다. 특히 계란, 사과, 파프리카, 아보카도,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는 들깨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 많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장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염증과 독소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장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들깨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에 있는 독소의 배출을 도와주고, 무가당 요거트로 유산균을 공급해주고, 파프리카의 풍부한 비타민C로 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계란과 아보카도로 뇌에 풍성한 영양소까지 공급해준다면 장 건강과 치매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염증을 함께 줄여주고 독소 배출도 도와주고 뇌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 성분을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음식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죠. 들깨 샐러드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음식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계란과 아보카도를 넉넉하게 넣어 드신다면 식사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함께 먹는 음식과도 장 건강과 뇌 건강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즐겨 드시고 많이 드신다면 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탕을 넣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탕을 넣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드레싱 소스를 쓰시더라도 설탕이 최소한으로 함유되어 있는 소스를 사용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식사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들깨 샐러드를 반찬으로 드신다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식의 핵심은 탄수화물을 줄여 혈당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들깨 샐러드로 장도 튼튼하게, 뇌신경세포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샐러드는 치매가 도망가는 샐러드입니다. 들깨를 보약으로 먹는 세 번째 방법은 들깨 마늘 보쌈입니다. 마늘 보쌈과 함께 먹는 들깨는 만성염증과 암 예방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히 마늘을 다져서 들깨와 보쌈으로 함께 먹게 되면 염증이란 염증은 삭제시켜줄 수 있는 염증 삭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으로 염증을 확 줄여주고 들깨로 또 염증을 줄여주니 염증이 씨가 마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암세포 씨를 말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기에다 보쌈과 각종 쌈채소로 영양과 균형을 맞춰주니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까지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까지 줄어드니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깨 마늘 보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로 우리 식단을 채워 나가신다면 건강에 대한 근심 걱정을 확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 마늘 보쌈을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밥 없이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쌈 음식을 드실 때까지 밥을 함께 드신다면 탄수화물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밀가루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시다면 수육을 좀 더 드시거나 계란이나 두부를 추가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는 통들깨를 사용해서 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의 가장 큰 단점이 빨리 산패된다는 점인데요. 즉 빨리 부패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리 갈아 놓은 들깨나 오래된 들기름을 피하셔야 한다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전문가분들이 조언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들깨는 최대한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건강한 들깨 마늘 보쌈으로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들깨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익히지 않고 통들깨로 갈아서 드시는 것이 오메가3 지방산 성분을 오롯이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들깨는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염증 제거 음식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암과 치매 예방에도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염증만 제거하는 음식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포들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음식입니다. 즉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이제는 더욱 건강하게 의미 있게 드셔서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 걱정 없는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치매 예방에 대해 더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난 마늘편과 양배추편을 추천드리고 항산화 효능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당근편과 양파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